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오전 4시 33분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께 스샷을 올려드렸었습니다. 단톡방에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올려드렸어요. 그죠? 여기 보이시나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좀 빠지고 있습니다. 원화는 달러 김프 때문에 김프가 살짝 빠지면서 이게 고점을 살짝 넘기는 모습은 안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원화 외화 차트는 그대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중에 있고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역시 애매한 상황이 맞기 때문에 애매하다라는 말씀 자꾸 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1월, 2월 조정세 좀 빠지고 약조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2월은 그죠?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봄 정도의 조정을 좀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 가을에 그렇죠 이제 봄 4월 달이 아마 좀 많이 빠지는 시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 5월이.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시나리오 좀 보고 여러분들께 또 올해 가을을 또 말씀드리고 있죠. 상승하기 매집하기 좋은 시기를 그 큰 뷰는 좀 따라오시면서 단타도 보시고 뭐 지금은 중국 증시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도 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차트 좀 보면서 이제 한동안은 코인은 좀 비중 좀 줄이고 아마 증시 쪽을 조금 더 보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을 켜서 대화를 했는데요. 생방송이 딱히 뭐라고 할까 그게 없었어요, 그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큰 거 온다 이렇게 부제를 좀 적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잔잔하다가 이렇게 큰 움직임이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등장을 했었었고 이제 그 증증한 만큼 또 아래로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범주 그 다음 사이클의 범주도 조만간 또 큰 게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연 사이클부터 해서 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쓰님께서 올려주시는 이제 웨이버, 그렇죠? 바이두, 로쿠 이런 애들 보면 차트 차 예쁘죠? 그래서 요런 녀석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커세어 이런 애들도 괜찮네. 이제 막 상승 출발은 항상 요런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지금 뭐 일봉 주봉인데 월봉, 그렇죠? 이런 애들 참 좋은 애란 말입니다. 그죠? 이 녀석들이 좀 긍정적 혈액 증가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스닥에서 좀 힘을 좀 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여기에 무조건 좋다는 아니지만 루시드도 마찬가지고 루시드는 차트 예쁜데 이제 업황상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스님께서 올려주시는 종목들은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진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국 증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미증시에서도 매력적인 흐름이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이제 이마트 같은 것들, 다원시스 이런 것들도 괜찮더라고 제가 파트를 보니까.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 좀 노래 못 지켰었어. 한번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정리되고 있죠. 금호석유는 좀 제가 보기엔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이제 ISK, 그 테크놀로지도 나쁘진 않았는데 위에 이제 미국 증시 쪽이 좀 더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세로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뭐 정답 없이 해외 연내 국민연금 투자 맛집 속속 골라냈다. 팔아야죠. 팔 때 됐어요 지금. 팔 때 됐고 한방에 2조 계약 트럼프 효과 안타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뭐 뉴스들이 금도 안 돼서 열병 관세부터 나온 자제 뭔가 뉴스들이 조금 이제 이슈 막 그러라고 할까 이제 그 광고성 뉴스를 좀 많이 봅니다. 네. 자, 그렇죠? 이전주 포스피 1600선 반등을 좀 하고 있어. 그죠? 자, 그쵸? 찬바람을 또 배당은 연말 연 7% 벚꽃 배당. 그래서 벚꽃 배당 종목들 나쁘지 않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봤거든요. 매력적이더라고요. 잡으셔도 괜찮고 아마 배당이 끝나면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7.2%의 어마어마한 배당률은 무시 못하죠. 그죠? 탐이나 돈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조금 늦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아까워요. LX 인터내셔널도 좀 볼게요. 좀 이따가 메모 해놔야지. 네, 김프. 한국인 참 사치스러운 거 좋아합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올랐는데 집 나가면 외국인 손매도 3전 어쩌고 저쩌고. 자, 계란 난리 났는데 트럼프 대응 공무원도 달랐다.
자, 이게 지금 미국이 좀 하여튼 이런 지표들이 부정적인 지표들이잖아요. 이제 대량 해고가 나오고 경제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대량 지표인데도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게 그죠? 돈을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끌어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끌어모으고 있죠.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440원 정도, 그리고 엔화율은 9.5 정도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죠. 엔화는 그냥 장기적으로 항상 매력적으로 보시면 좋다는 말씀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장초전 완전히 넘어오고 실제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저희 1,300원대, 그죠? 1,300원대 사실 이때 우리가 달러가 떨어질 거다, 여기까지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제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1,280원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봅니다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장을 돌렸죠, 그죠? 이층에서 이 상승이 나오면은 한 번 더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시장을 돌렸는데, 그래요. 우리 엔화를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 정도 되죠, 그죠? 10% 정도 되니까 엔화도 실제로는 그때부터 비하면 10%, 그죠? 10% 이상 상승을 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무지성으로 막 이제 달러에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엔화가 강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지금 일본은 한국 금리를 떨어뜨릴 거고, 이게 당연히 딱 예정된 사실이에요, 그 부분이. 네. 일단 오일은 이제 71.3달러로 좀 진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은 확실히 좀 잡혀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S&P 같은 경우도 오늘은 상승을 조금 해서 살짝 6,128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미국은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일단은 큰 변화는 없죠, 그죠? 변화는 없는 상태인데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조정세로 좀 넘어섰고, 그죠? 비트코인도 지금 조정세로 넘어섰잖아. 대봉, 그죠? 조정세 좀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 니프티라고 해서 인도 증시거든요. 인도 증시도 조정세로 조금 돌아섰죠, 그죠? 니프티가 여기 안 보이나? 네, 니프티도 이제 조정세로 넘어섰기 때문에 이 증시가 언제까지 저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을지는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비트코인의 흡성대법에 대한 비슷한 현상이 지금 미국 증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에 다 빨아당기고 있고, 유럽도 지금 빨아당기고, 뭐 아시아도 빨아당기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그래 이번에 이제 누구냐, 항생이죠. 항생지수가 이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항생지수, 그죠?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이 상승한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보십시오. 한국 증시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입니까? 이때 아닙니까? 그죠? 한국 증시 계속 보자고. 그래서 지금 2610까지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부터 체크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아마 엄청나게 상승하지는 않았더라도 꽤나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죠? 56,000원 정도에서 회복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게 LX 인터내셔널을 봐야겠죠? LX 인터내셔널. 제가 옛날에 참 좋아하던 종목이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지금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부터 LX 인터내셔널 많이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많이 추천을 드리다가 슈팅이 이렇게 나왔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고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제 슈팅이 나고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이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배당 관련돼서 실적 관련돼서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트 패턴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대략적인 패턴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2월달까지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할 생각이라고 보여지고 한 32,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게 되면 좋아요. 그래서 32,000원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팔면 되고, 아니면 배당을 받게 되면 아마 배당이 끝나게 되면 다시 28,000원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봐요. 지금 가격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7% 배당금을 받고 다시 재투자 활용하실 것인지, 그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배당락을 좀 확인하시고, 제가 배당락을 모르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한항공 반등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생방송 때 봤을 때 이마트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괜찮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트. 자, 한국의 경기가 좀 풀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보여준다는 반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도 경기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쪽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우리가 증시라던가 좀 현실적인 쪽에 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참 일봉으로 보면 아주 작은 흐름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언제였어요? 우리가 오랜만에 여기를 보는데 제가 마음 아파서 안 봐요.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보는데 300회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요즘은 뭐 200회도 잘 안 나오네요. 보시면 공방 영상 올려드리는 것도 안 보세요 사람들. 제 공방 영상이거든요. 20회, 19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근거들이 있거든요. 현재 뉴스를 하고 시장 흐름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죠. 2월 3일 날이었습니다. 시장 흐름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코인브리핑 숏타이밍 잡기 이런 강의를 해드린답니다. 숏 하방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 다 강의를 해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흐름이 바뀌어버린 시장, 이건 누군가의 또 기회가 되겠죠. 흐름이 바뀐다는 건 단기적으로 하방에 대한 베팅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이 또 그 수익 가져가실 것이고, 또 싸졌을 때 누군가는 물려서 허우적거리시겠지만 또 싸졌을 때 또 잘 모으면 큰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흐름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략적인 흐름. 그래서 짐작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들려드렸던 요 그대로의 모습, 그죠? 차트에 대해 예상을 요거 좀 해드렸어요. 이건 좀 그렇게 좀 가능성이 좀 높은 흐름이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물론 다 맞다고 말은 못합니다만 이렇게 좀 제가 단톡방에 이렇게 대놓고 딱 그려드릴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1대1 하다보면 385 가게 되죠, 그죠? 3% 가게 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가격대를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가 깨어지고 있는 부분이 됐어요. 이럴 때는 이제 로 상승에 대한 상승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이 녀석이랑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하면서 큰 또 이런 하락 삼각형을 만들면서 돌아 올려줄 것인가, 아니면 이를 한 번 더 찍어서 8만 불 때 8만 8천 불 정도 확인을 하고 거래가 좀 들어오면 기술적 반등이 좀 등장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뭐 단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여기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박스권이 11만 남짓 그 정도 라인에서 8만 불 사이에서 큰 박스권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처럼 여기 언제 왔다 그랬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때 무슨 말 했냐면 이때였나요? 비트코인이 가치 인정받게 되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랬거든요. 올라갈 때 내년에. 그래서 올라가 뚫었다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이제는 비트코인 인정받았고, 그래서 진짜는 인정받았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좀 고비싼 가격대에 있으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또 BTC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에이브 안 죽었어요. 그죠? 다행히 안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냐? 알고랜드 안 죽었어요. 아직 죽을랑 말랑 하네. 기분 나쁘네. 이제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이제 가격의 심폐소생이 들어왔고 또 흔들흔들 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예정에 이오스 갔네요, 그죠? 들었는데 맞았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저 같은 경우는 들고 있다가 운이 좋으면 한번 터지겠지.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 하락은 누군가 기회가 될 수 있거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많이 가버린 종목들은 뭐 수익 즐기면 되겠죠. 단타의 관점에서 즐기시면 되는 부분이고, 골딩 관계에서 또 이렇게 지긋하게 한번 버텨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죽진 않았지만 힘이 좀 많이 빠져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다는 말씀 드렸었고, 그죠? 네. 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넘어올게요. 비트코인 1억 4,400만원.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김표가 이제 빠지면서 이제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고, 뭐 1억 한 3천만 원까지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다 예상하기 힘듭니다만, 일단은 볼린저 밴드나 이런 이동평균선 상태가 이미 다 꺾여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0선이죠. 120선 근처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 1억 3천만 원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반등도 아직까지는 이제 이 사락을 되돌려줄 만큼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하락에 대한 임펄스 웨이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 일단은 좀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한 매수, 그러니까 이걸 불구하기 좀 어려운데, 일부 알트코인에 자 단어치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12월 달에 상당량을 팔았습니다. 그죠? 상당량 팔고 다시 합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공개적인 버전에도 말씀드렸고, 이때죠, 이때. 실제 제가 육전했던 그 시즌이기도 하고, 그죠? 그 이후에 일부 들어가 있는 거 괜찮다. 그래서 뭐 이오스라든지 1200원에 일부 들어가셨을 수 있을 것이고, 뭐 니오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타적으로 노려보자고 손절 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괜찮다. 크게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시드의 일부분을 묻어놓는 것 정도는 괜찮겠을 것이고, 알트코인들이 일부 알트코인들은 바닥을 완전 기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에 일부 들어가 있는 거 괜찮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팅을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개월 내 결과를 보고 싶은 그런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난 장투로 모아갈 거야. 이건 괜찮은데 빨리 결과 좀 봐야 되는, 몇 개월 안에 그런 투자는 지금 하기는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거는 이제 저기 중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 쪽이 더 나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코인을 단기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중단기 정도 되려나? 근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단타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철저하게 이런 되돌림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시그널적인 요소를 찾아서 먹고 째는 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떠지면서 튀어오르는 걸 노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XRP 같은 경우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저는 이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든지. 그래서 저는 관심 없는 부분이고, 이미 이만 콜라는 여기서 더 오르길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더 가든 말든. 그러니까 남들 다 갈 때 내가 이런 바닥을 죽이더라도 내 순번을 기다리는 게 더 선호한다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래서 비트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은 마크가 또 튀었는데, 이런 튀는 애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소수의 일부 정도들이 톡톡 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 이거를 예측해서 주 비율로 이렇게 잡아두기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물론 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또 시장적에도 왁스라는 녀석입니다. 왁스라는 여기 보시면 코인 종목들 정리를 좀 해드리고, 증시 종목들도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왁스라는 코인을 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노렸거든요. 노려서 지금 이제 이 타이밍에 단타를 한번 노려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 이제 시간 타이밍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자고, 우리 공부도 좀 해야 되잖아요. 5분 정도 켜볼까요? 5분 정도 켜보시면 지금 빠졌습니다. 51점이니까 여기서 51 정도 가격에 딱 도전을 했거든요. 이 타이밍에 48손절 들어가자 라고 말씀드렸었던 시기인데, 요 시간을 보시면 오후 59분, 그러니까 오후 10시가 조금 안 돼요. 오후 10시 반, 10시 반이네요. 죄송합니다. 9시 반 요때거든요. 딱 요때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벌어지고 난 이 패턴의 하방자리, 이런 데서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게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 노리는 자리긴 한데, 제가 여기서 일단 잠을 자야 되고 시그널 요소긴 요소가 좀 약해가지고 초기하고 다시 합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때 잡아서 저희가 2% 오르면 익절을 하거든요. 그럼 49에서
50에서 51이면 2% 넘었죠, 그죠? 2% 정도 익절을 하고 나중에 이제 떨어졌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초기화를 하든지 이렇게 초기화하든 뭐 다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눌림목을 잡으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타를 치실 때도 단타 살짝 추격하지 마시고. 그래서 왁스란 녀석은 저희가 한 턴을 지났지만 제가 지금 자야 되지만 여러분들 단기전 한번 살짝 하면 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드리겠고 뭐 40, 뭐 7, 8 정도는 손절가 잡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비중을 좀 조정하셔가지고 살짝만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지더라도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흐름은 뭐 쭉쭉쭉쭉 오르거나 쭉쭉쭉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는 아직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지금도 뭐 살짝 빠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막 우르르 밀어 떨어질지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저는 일단 그 가격 이렇게 뭐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 정도 자리에서는 반등이 살짝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 자리로서는 러프하게 본다면 김포가 좀 있으니까 뭐 일단 한 1.385에서 1.4 정도 사이 이 자리가 작은 타점 형성될까 아닐까 싶고요. 여기서 반등이 튀어 오르는 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갈 수도 있겠지만 가는 강도보다는 일단 조정 크게 한번 주고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올 가을 시즌을 대비하는 이제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를 하시고 아니면 뭐 장세 믿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또 이때 또 모아가 보시고 그때도 저희들은 무지성으로 오른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튀더라도 뭐 여기서 배팅을 하고 빠지면 또 탈출하고 도망갈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는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이유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일단은 비싼 가격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싼 가격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뭐 뚜룩 떨어진 폭락보다는 어쨌든 뭐 꿀렁꿀렁 하면서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비싼 가격에서는 어설픈 장토보다는 그냥 먹고 째는 그런 그림. 이 비트코인 이 움직임 속에서 알트코인을 또 튈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도전 또 하는 거고 일부를 찾아서 그 정도 세팅 포트폴리오지만 저는 지금은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 한국, 중국 쪽 증시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